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원식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체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수원지검이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移送을 한 것입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온 백인동 개발 비리에다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한 대북 송금 사건을 더해 구속영장을 친다는 것을 공언해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이 수사를 해온 대북 송금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중앙지검이 넘겨받은 것은 제3자 뇌물 사건으로 검찰은 백인동 개발 비리, 즉 특가법상 배임죄와 함께 늦어도 내주 초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의 신문주소와 이 증거관계 등을 꼼꼼히 교차 검증해서 구속영장 청구 논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검찰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1년의 사법방해 혐의를 설명하면서 국회에서 이 구속 필요성을 강조를 할 방침입니다. 애초 영장 청구 후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9월 정기국회 내에 이루어져서 추석 연휴 전에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는 우세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장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본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단식 상황이 지금 변수가 됐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여론의 역풍을 검찰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이틀 전부터 지팡이를 짚고 들어누웠습니다. 당내 동직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져서 자칫 검찰이 그런 동직론의 파도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완벽하게 이재명이 짠 부비 트랩에 걸려들어 부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비명계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면서 체포동의안 가결론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민주당 친명계가 제기한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시나리오의 비명계가 지금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벌어지면 본회의에서 아예 퇴장을 해버리자. 그래서 표결을 거부하자는 보이콧 시나리오는 친명계 민영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꺼낸 전략입니다. 민영배는 아마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렇더라도 표결은 이루어져서 아마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8월 20일 친명계 원외 인사행사에서 체포동의안을 간단히 물리치는 방법이라면서 제안이 낸 것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머리가 나쁘다고 해야 할까요?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이 일제히 빠져나오자. 그러니까 국회법에서 정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을 무산시킨다는 구상이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무기명 투표를 사실상 기명 투표, 다시 말해 공개 투표로 바꾸려 하는 노림수였습니다. 우리 국회의 수준이 딱 이 정도입니다. 내가 민영배 의원을 무시해서 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국회의 수준이 딱 이 정도입니다. 비명계 김종민이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나가버리면 재석이 안 되고 투표가 불성립하게 된다. 투표가 불성립하게 되면 그 다음번 본회의 때 바로 표결해야 한다. 말하자면 표결 보이콧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국회법에 명시된 체포동의안 처리 방법도 본회의에 상정하게 표결을 한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재명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비명계 의원들이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은 누구인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수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박이란 말 다들 알고 계시죠.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 그 수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설사 표결에 들어가서 부기를 찍어도 남들은 가기를 찍었다고 여길 것이다. 배신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표결을 할 때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게 결벽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수박 낙인에 대한 비명계의 이런 불안감은 결국 총선 공천을 의식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단식을 시작한 이재명은 9월 5일 이런 말을 다 듣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동조 단식하는 의원 명단을 누가 관리하느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단 관리를 잘 해달라. 비명계 조홍천은 13일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식 현장에서 오는 사람 명단을 점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명단 체크 때문에 제가 쫄아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안 갔다. 쉽게 말하면 단식 현장에 가서 한번 문안 인사를 드리면 이 사람 출석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니까 다들 쫄아서 가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그래서 안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지금 온갖 경우의 수를 연구하는 중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설사 구속되더라도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본인에게는 정치적으로 제기할 기회가 그것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옥중 공천설은 이제 현실화하는 중입니다. 자, 이 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어쨌든 어제 15일 이재명의 무기한 단식이 16일째를 맞았습니다. 지난달 31일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돌연 단식 투쟁을 선언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드린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이재명은 단식을 끝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구가 없다. 처음부터 아무런 명분이 없이 단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무기한 단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출구가 없는 단식은 무기한 단식이죠. 이 경우에 단식 중단의 명분은 반대 진영에서 주어야겠지만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에서 주어야 되겠지만 지금 집권 여당 쪽에는 씨앗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 단식이 정치적 트릭인 것을 집권 여당이 누구 못지않게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식 쇼라고 비판을 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단식 15일째인 14일 이유야를 막론하고 건강관리처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렇게 한 말이 이재명에게는 무척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러니까 그것도 말짱 꽝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은 이재명이 마땅한 단식 출구가 보이지 않자 문재인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단식을 풀도록 강권해야 한다. 이 주장입니다. 최근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무진 애를 쓰는 문재인과 윈윈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능폭력 정권에 저항한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이재명이 문재인 5년은 어떻게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무능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든 권력이었습니다.
단식인 것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입법, 행정, 사법 3권에다가 언론까지 완전히 장악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과거에 있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도 국가의 재정부터 허물었습니다. 이재명은 기자간담회에서 단식의 명분으로 사직성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했지만 진짜 그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면 문재인이 의회 권력을 마구 휘두르며 금수완박이라는 폭력적 정치를 행할 때 그때야말로 재앙을 했어야 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말입니다. 이재명이 이번에 내세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천명, 그리고 국정 쇄신 개각, 이런 요구를 대부분의 언론이 뜬금포라며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고 논외로 치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집권 여당보다 언론이 먼저 이재명의 단식을 조롱한 것입니다. 자, 둘째, 이재명의 단식을 국민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번 단식으로 말입니다. 그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단식을 한다면서 처음부터 출퇴근 단식이라는 것을 내세웠을까요? 그러니 그가 하고 있다는 단식의 진정성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민이 보기에 그건 구속을 모면하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시나리오가 많이 수정되어서 다음 주쯤 검찰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때쯤엔 이재명은 쓰러져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실려갈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재명은 단식 13일째인 12일 검찰청에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가 둘러서 있는 가운데 기자들과 문답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가 정말 14일 동안 곡기를 끊었다면 기적 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정치인이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이재명은 철학의 빈곤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철학에 기반한 정책을 밝힙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철학은 대중을 끌어모으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에게는 지금껏 정치인의 철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곤한 철학이다. 이 표현 누가 제일 먼저 썼을까요? 칼 마르크스가 부르동을 공격할 때 썼던 말입니다. 재산은 도적질이다. 이 말을 했던 부르동을 공격할 때 빈곤한 철학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보이는 건 표를 얻기 위한 선전선동, 포퓰리즘 뿐입니다. 아르헨티나 후안 페루나에게도 보였던 이 대중을 위한 헌신조차 이재명에게는 솔직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7급 공무원을 시켜 일제 샴푸를 사다가, 그것도 청담동까지 보내서 일제 샴푸를 사다가 쓰는 그런 분이 대중과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치 철학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원래 운동권 좌파도 아니었으며 좌파적 논리를 갖춘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흔한 좌파 철학도 없다 보니 이재명은 단식을 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대중을 한 곳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이러니 대중은 그가 나아갈 목표를 찾지 못하고 함께 허둥대다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집회는 이제 동력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개딸들도
지금은 과거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가 출두하는 날 검찰청 앞에 모이는 인파 숫자가 눈에 띄게 줄고 오인수 투기 반대 범국민 대회도 사람이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9일 광화문 집회는 불과 2,000명이 모였을 뿐입니다. 리더에게 철학이 없다는 것은 이 같은 비극을 잉태합니다. 어떻든 G7을 넘보는 선진국이 된 이 대한민국 야당의 당수가 국기를 끊고 천일염과 물만 섭취하고 있다는 것부터 비극입니다. 전 세계 문명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요? 단식 2주차를 넘기며 의사는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요 단계를 넘었으면 장기에 손상이 갑니다. 그런데 야당 주위에서부터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됐다. 이 얘기입니다. 보수 정당에서 단식을 했을 때, 그러니까 황교안, 김승대 같은 보수 정당 대표 혹은 원내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 8일째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또 두 사람의 단식은, 황교안, 김승태의 단식은 진짜 단식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인환실이에 지켜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야당 인사들의 단식은 우선 기간이 무척 깁니다. 찾아보면 30일 단식도 있습니다. 친명계 정청래도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무려 24일간 단식했습니다. 정청래가 최근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 대표가 상상을 초월한 기간 동안 단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자기 기록은 넘겨라, 이 말이겠죠. 정청래도 이재명이 명분이 없이 단식을 시작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중에 최장 단식 기록은 고 노회찬과 정의당 심상정이 함께 세운 30일입니다. 2011년 7월 이들은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함께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30일 됐을 때 단식을 중단했죠. 이재명은 지난 1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밤에는 국회 당 대표실에 있는 출퇴근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일부터는 아예 당 대표실에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누워 있습니다. 이러니 단식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 대표실에 문을 닫고 안에서 혼자 먹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는 단식. 그런데 단식을 1000명한 이상 솔직히 이재명은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밥은 눈앞에 있는데 먹을 수 없다. 오직 감옥에 가지 않을 꾀를 낸 것인데 이 모두는 그가 자초한 일입니다. 자,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다른 문제, 이거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될 사안이지만 오늘은 조금 짧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김수현 등등, 그리고 국토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이들을 감사원은 통계 조작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람 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 뉴스를 지난 연합뉴스는 두 장면을 먼저 상기시켰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 문재인 정권 1년이 되었던 2018년 5월 31일, 문재인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점을 당과 정부가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워낙 많이 올려서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크죠. 그 일주일 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일본이 그러니까 하위 20% 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8%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최저임금 인상부터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이론 자체가 엉터리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흑우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이 발언은 놀랄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 2020년 7월 2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한국감정원,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이 됐습니다. 이 한국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 깜짝 놀랐습니다. 연일 집값 폭등이 신문 일면에 차지하고 있을 때인데 집값이 11% 올랐다. 이게 국토부 장관의 국회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최소 30%에서 40% 이상 올랐다는 기사와 통계 자료가 마구 쏟아질 때였습니다. 그러니 야당에서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감사원이 15일 1년여간 조사를 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다령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 그 결과는 아주 놀랄만합니다. 주택 통계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번 이상의 조작이 벌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은 집값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용, 그러니까 비정규직 통계와 소득 분배 통계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통계를 마사지한 겁니다. 권력이 그렇게 시킨 겁니다. 감사원은 통계 자료를 사전 보고받은 뒤에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 직권 남용 등으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성 이런 전 청와대 정책실장들 그리고 김현미 전 장관,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그리고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이 통계청장 이분은 좋은 통계 자료로 보답하겠다고 아부를 했던 사람이죠. 이 강신욱 전 통계청장까지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국토부 고위직과 통계청 관계자 그리고 한국부동산은 원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사 요청 인원은 무려 22명이나 됩니다. 나는 이분들을 정말 때려주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습니다. 노영욱 전 국토부 장관, 윤종원 전 경제수석 등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 분야 최고위층이 거의 모두 통계 조작에 연루됐다고 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어떤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 말 다들 알고 계시죠? 에이브러햄 링컨이 한 말입니다. 나는 우리 유사 좌파들, 특히 전 정권에 있었던 고관 대작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세상을 누리던 자들을 보면서 아주 절감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말입니다.
우리 좌파들은 상상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 결과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러니 가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자신까지 속이지 않았겠습니까? 아파트들 가격이 거의 2배로 뛰고 있는데 11% 올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자신까지 속이고 있는 겁니다. 걔들도 이 정도 상상력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